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19년 실적 시즌에 대비해서 중요한 팁 그리고 약간의 꼼수를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은 저는 일단 피하고 봅니다. 자, 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12월까지 영업한 내용을 1월, 2월 중순까지 해서 45일 이내에 실적 발표를 해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이 이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준다라고 봤을 때 주가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이 이제 그 움직임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기본적 분석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실적인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고 하는 주식들은 일단 저는 피하고 봅니다. 일단 걸러야 돼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면 그 다음 해에는 더 뛰어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힘들죠. 전교 1등이 전교 2등이 전교 1등 그 다음에 뭐 세계 1등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힘들다는 거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에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도 사실 지금 현재의 가치는 낮지만 성장이 눈에 띄잖아요. 성장이 눈에 보이고 잘만 되면 그 성장의 폭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해서 기저효과, 전 최고 실적 대비해서 올라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 수준에 있는 주식들은 사실 피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부분은 호재 같아 보이지만 호재가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펄어비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다 라면서 뭐 4% 올랐고 뭐 장중에 많이 뛰어가지고 뭐 얼마까지 올랐다 이러면은 사실상 개인들이 이상한 이슈들 말고 왜 뭐 갑자기 뭐 금강산에 이런 투자 얘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말고 실적으로 발표 나왔을 때는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슈 중에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전화 오죠. 이런 거 뜨면은 이거 사야 되니 뭐 말아야 되니 살 거야 하면서 이제 바로 전화 오세요. 자, 펄어비스 차트고요. 실적은 언제 나왔을까요? 9월까지 3분기 영업을 끝내고 바로 이 11월 9일 날 나왔습니다. 뉴스 시컷 나왔어요. 요 차트에서.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연장으로 빠졌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데 왜 빠졌습니까? 왜 빠지겠어요?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 3분기의 영업 실적이라는 거는 이제 7, 8, 9, 요 7, 8, 9에 대한 영업 실적이 요때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영업 실적이라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밥만 먹고 요 실적 분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재고 뭐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남겼기 때문에 뭐 얼마가 될 거야 이렇게 조사하는 게 일일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2분기 딱 영업 끝나면 3분기 돌입하자마자 바로 나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시면 분기 초에 이 펄어비스가 그 게임 하나가 대박이 나면서 좀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분기 초에 이미 실적 파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분기 초에 시컷 다 올려놓고 이제 분기 끝나고 분기 말에 일시적으로 청산을 하면서 점점 청산을 하면서 한 방에 매물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4월 달에도 보십시오. 4월 달에도 분기 초에 괜찮다 싶을 때는 초반에 다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10월 달에도 그렇죠. 분기 초에 다 올려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분기 실적 발표로서 먹거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면 분기 초에 사는 것도 맞아요. 분기 초에. 네. 분기 초에 오르고 분기 중간에는 일단은 좀 빠지는 경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장기 보유하실 때에도 좀 주요하게 보셔야 돼요. 장기 보유할 건데 굳이 분기 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또 이런 거 나중에 알고 나면 좀 그렇구나 하면서 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분기 초에 많이 있었고 오른 경우가 많이 있었고 사상 최대 실적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저 뉴스 뜨면 바로 사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제 제작사 중에 하나죠.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11월 7일 날 또 나왔습니다. 실적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뉴스가 나오면서 개미들 꼬시면서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죠. 물론 그 다음 날부터 뭐 중국의 호재성 뉴스를 터뜨리면서 주가가 오르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중국 경기 영향 받으면서 또 하락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면서 또 빠뜨리고 주식을 빼고 그다음에 하여튼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이 콘텐트리를 제가 리뷰를 해드렸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안 해드렸던 이유가 중국의 이슈를 너무 많이 받아요.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콘텐츠 주식을 엔터 주식을 하실 거면 사실은 저는 제이 콘텐트리가 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의 또 피해의 모습. 자,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원자력, 중국이 최근에 원자력 발전 다시 한다고 하면서 수혜를 받을 거라 이러면서 제가 기대를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종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오늘은 안 좋은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실적이 사상 최저치를 달성했다라고 또 꼬십니다. 어디였을까요? 요 긴 음봉 여기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게 또 거의 이런 확률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긋지긋한 하이닉스 또 10월 25일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하면서 음봉, 그리고 도지 그리면서 반등은 하지만 일단 어쨌든 사상 최대 실적이래 사야지 하면서 샀으면은 또 하루 이틀은 마음고생을 하면서 또 뉴스에 따라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뒤늦게 또 이해를 하시게 되겠죠. 팔아야 돼요. 사실은 사실 거면 그 전에 들어가서 사시던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애증의 종목이고 10만원을 하락하면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 19년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또 긴 음봉. 어쨌든 회사는 괜찮기 때문에 또 다음날 바로 반등하는 모습은 보여주었지만 어쨌든 사상 최대 실적은 또 어김없이 하락입니다. 자, 삼성전기를 좀 더 짚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하여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여튼 실적 발표, 2019년 실적 발표에는 제발 낚이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 진짜 괜찮은 회사라고 보는데, 그리고 예측이 된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4분기에 영업이익이 안 좋을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제가 지난번에 짚어드렸던 거 다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조 컴포넌트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부가 3개가 있는데 1조 매출을 올렸을 경우에 컴포넌트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40%에 육박합니다. 많이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전장용 MLCC, 이 MLCC는 뭐 전기 흐르게 하고 뭐 해주는 이 삼성전기 핵심 재료입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매우 심각하고 모든 삼성그룹이 발표한 신사업에는 이 모든 분야의 MLCC 탑재가 필수다. 그래서 펀더멘탈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공급 부족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요. 탑티어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무라타와 이 뭐 TDK 해서 그래도 흐름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삼성전기가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산업용 제품 비중도 높다. 중저가 MLCC는 이제 중국 수요 급감세로 수요가 부진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1분기까지는 재고가 많이 남아서 소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고부가 가치, 자동차 같은 이제 그런 부분에는 여전히 수요가 견조하고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분기 가격을 인상하겠다. 그래서 나머지 업체들도 모두 인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업계의 그 전망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장기 호황이 가시성이 높았다. 그리고 전기차 업체들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5G 시대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중국에도 그렇고. 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 매출액 증가율에 비해서는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계절성으로 4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제가 써놨네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10만 원이 깨지면 안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부진한 이유는 뭐 IT 업체들이나 뭐 재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재고 만 원짜리가 이제 판매가 돼야 재고 만 원짜리가 15,000원에 판매가 돼야 자산에 15,000원이라고 재무제표에다 기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재고로 남고 자산으로 이 회계 처리를 하고 회계장부가 건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재고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4분기는 어쨌든 이 IT 업체, 특히나 IT 업체들한테는 좀 안 좋은, 계절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모든 IT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도 그렇고. 그래서 2019년 영업이익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력 제품인 MLCC도 업황이 호조세다. 근데 왜 주가는 그 모양이냐.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제발 요 11만 원이었네요. 어떤 3중 바닥형이라고 괜찮다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 조금 오르기도 했었어요. 근데 10만 원, 현재는 9만 원. 요 전 저점 수준까지 이거 제가 그대로 지난번 했던 거 퍼왔기 때문에 일부러 업데이트는 안 했습니다. 현재 9만 원에 있는 주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앞에 회사가 좋다고 해서 뭐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 9만 원을 정말로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고요. 9만 원 선이 무너진다 라고 봤을 때는 일단 탈출하는 신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펀더멘탈에도 불구하고 수급 측면에서 도와주지 못한다면 박스나 뭐 횡보를 하면서 또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9만 원 선은 진짜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너지면은 오르더라도 정남이가 떨어져서 못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이 올라야 이제 공부하는 투자자들이 좀 이렇게 투자의 묘미도 좀 알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그 타이밍은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어쨌든 큰 틀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월 초까지는 제발 이 가격이 안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전략적으로 하시는 거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종목을 가지고 다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이런 팁 같은 것들은 제가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정리를 할 거고요. 또 우량 종목들 그래도 많이 알고 있어야 빠졌을 때 또 좋은 종목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종목 업데이트 가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